고우의 방을 나와 복도 끝쪽에 있는 38호실로 이동하셨나요? 방금 전까지 고우의 그림에서 붓질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뜨거운 감정을 느끼셨다면 이곳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붓 자국은 사라지고 수만 개의 작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이곳은 인상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빛과 색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 했던 신인상주의의 공간입니다. 그 대표적인 화가 조르주 세라의 마지막 걸작 서커스 앞에서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묘법의 창시자이자 대가였던 조르주 세라의 유작입니다. 세라는 이 그림을 그리던 중이었던 1891년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불과 31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일부 인물의 외곽선이나 배경 처리가 덜 된 미완성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세라의 동료였던 폴 시냐크는 이 미완성작을 있는 그대로 독립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여 세상에 공개했죠. 그림을 가까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점들이 무수히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라가 추구했던 전묘법입니다. 그는 작가의 기분이나 감각에 의존해 색을 섞는 인상주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대신 그는 색채에도 과학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라는 당시 최신 과학이었던 슈브레와 헬르몰츠의 색채 이론을 연구하여 물감을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캔버스에 순수한 원색의 점을 찍어 우리 눈 안에서 색이 섞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이를 보고 기계적이고 차갑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수학적 실험이다 라며 비난했지만 세라의 이 시도는 오늘날의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픽셀 원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서커스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을 보세요. 섬세한 표정 묘사보다는 단순화된 캐리커처에 가깝습니다. 세라는 흰색, 노란색, 주황색 같은 밝은 색을 주조로 사용하여 서커스의 즐겁고 들뜬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철저하게 계산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는 상승하는 선은 기쁨을, 수평선은 평온을, 하강하는 선은 슬픔을 나타낸다는 자신만의 선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곡선들과 위로 솟구치는 직선들, 그리고 고개사의 역동적인 움직임은 바로 이 기쁨의 상승 운동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뒤편의 관람객들은 마치 조각상처럼 질서정연하고 뻣뻣하게 앉아있죠. 세라는 서커스의 소란스러움조차 지워버리고 오직 완벽한 질서와 균형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그림 테두리입니다.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푸른색 테두리 역시 액자가 아니라 세라가 직접 점을 찍어 그린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림 안에 따뜻한 노랑, 주황색조와 보색 대비를 이루는 차가운 파랑색으로 테두리를 그려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의도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화면 아래쪽, 등을 돌린 채 장막을 걷어 올리는 광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마치 우리를 이 환상적인 빛과 점의 과학적 세계로 초대하는 안내자 같습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빛을 분석했던 세라의 세계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는 문명사회를 떠나 원시의 섬으로 들어간 또 다른 천재를 만나러 갑니다. 고우흐와 한때 아르에서 함께 지냈지만 결국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폴 고갱입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여 43호실과 44호실 구역으로 가시면 타이티의 강렬한 색채를 담은 고갱의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뵙겠습니다.